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지금 힘이 없는지 그 원인을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시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에게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 섹터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시장별 흐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나스닥과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좀 조정세를 보이다가 좀 반등 흐름을 보이기도 하면서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FOMC 발표가 오늘 저녁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17일 날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7월 정례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지난달. 그래서 이번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지속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어떤 조절을 진행할지 여부를 오늘 의사록 발표를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당장 국내 증시 자체가 지수 자체를 보시면 자 살펴볼게요. 최근에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세와 함께 기술적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여기서 제가 곧장 직행하기는 어렵다고 조금 말씀드렸죠, 제 관점으로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부 현금을 좀 마련을 해두시고, 눌리면은 이제 다시 분할로 담으시면 되니까 조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오늘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였는데, 외국인도 사실상 매도세로 일관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 장막판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담아주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해지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FOMC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특별한 이슈보다는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걸 감안해서 정책, 긴축 정책을 지속해야 될 거, 긴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시장은 3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가스 및 원자재 가격, 가스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시장의 어떤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 반등, 기관 외국인 매수세, 동반 매수세와 함께 시장이 반등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재진입하시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시장이 반등할 타이밍에 환율이 1,400원, 1,300원대로 내려오고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제가 어떤 시점이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는 시점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징 이슈도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좀 3.8%라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단독 뉴스고요. 현 자율주행사업부 분사 추진.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분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종속기업으로 들어가던 아니면 별도로 분리가 되던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내용은 아닌데, 기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핵심 자율주행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재편을 추진한다. 포티투닷과 합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티투닷이 어떤 기업인지 최근에 현대차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포티투닷이 어떤 기업인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LG화학이 있잖아요. LG화학이, 자, LG화학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사실상 2차전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100만원대까지 올라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를 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50만원에서 지금 거의 한 65만원 부근까지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긴 하였는데, 그래도 배터리 사업부 분사로 인해서 주가가 심하게 떨어졌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은 조금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현대차가 그동안 사실상 그다지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뭐 한 25만원대의 매물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한 25%가량 좀 하락을 하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사장이 전투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떼내 자회사 형태로 가져가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현대차 이런 움직임은 최근 현대모비스의 모듈 부품 사업 분할 검토와 맞물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모비스도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이 한번 살펴보면 현대모비스가 전일 미리 좀 약세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포티투닷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인수를 마무리하였는데, 자, 4,500억 정도를 들여서 최대 주주를 지위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포티투닷의 주주는 송 대표,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롯데렌탈,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롯데렌탈이 포티투닷과 사업적 시너지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데, 자, 롯데렌탈 보겠습니다. 롯데렌탈 자동차 렌탈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영업이익 지금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액 2조 7천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1조 3,700억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지금 퍼가 9배 수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9배 수준인데 사실상 저평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다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추세가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 보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 39,000원에서 4만 구간 매물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지금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손절이 나오면서 하락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미리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추세가 조금 반등 흐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왜냐? 기업의 가치 자체가 어떤 실적 대비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포티투닷과 사업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 저는 같이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현대차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 오늘 GSE가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었는데, 자, 왜 그럴까요? GSE 상승해 주었는데, 자,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점차 이제 날씨가 9월달 넘어가면서 쌀쌀해질 텐데, 가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공급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 천연가스 가격은 가격이 쉽게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고, 가스 관련주들은 사실상 가스, 식료품, 에너지 관련주들은 시장 하락
해지주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 시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증시, 미증시가 조금 조정세를 보인다면 내일도 가스, 식료품,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미증시가 잘 버텨준다,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해당 섹터는 다시금 약세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 등이 지금 하락세가 크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GSE가 특징적으로 올라왔다고 보여지고요. 고려산업도 이제 사료 관련주죠. 사료와 식료품 관련주인데, 자, 원재료 수입 가격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고려산업은 가축용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산업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고려산업 오늘 조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쭉 늘리는 듯 하다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고요. 일단 지금 시가총액 1,500억대인데 20% 상승을 보였다라는 건 오늘 지금 내가 대장이다 한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지홀딩스가 지금 두 번째 부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잘 안 올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는 이지홀딩스, 최근에 지금 이평선이 상승 흐름으로 지금 전환하는 모습이거든요. 시가총액 2,500억에 지금 매출액 2조 원, 영업이익 약 1,000억 원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담 없이 담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지홀딩스의 주가가 지금 보통 한 6,000원 부근, 6,000원에서 5,000원 부근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또한 매출액도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올해 실적도 지금 큰 폭으로 성장이 될 전망인데, 자, 이지홀딩스 혹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 카카오로 매각이 무산됐다는 것은 바로 SM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약 7.7%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저는 엔터주 사실 보수적으로 본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최근에 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별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는 오늘 CS증권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지금 SM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소송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자, SM은 사실상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을 1조 원대에 매각하기 위해서 카카오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자, 지금 최근에 어떤 이견으로 접촉이 끊긴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이슈, 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매각 이슈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M 오늘 CMC도 오늘 약세를 보였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보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도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불분명한 이슈로 인한 주가 상승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락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매매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자, SM이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에 매년 인세로 수백억을 지급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일반 주주들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지금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지금 조금 이제 어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지금 어떤 주주 가치 상승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114억 원이 라이크 기획의 수수료로 지급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업의 어떤 이익을 개인 사업에, 개인 회사에 좀 빼돌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SM엔터테인먼트를 조금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SM엔터테인먼트 혹시 관심을 갖고 조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매물은 7만원 위에서 7만원에서 8만원 부근에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7만원을 뚫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비덴트 보겠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자,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컸던 기업인데 오늘 한 1,500억 가량 지금 날라간 것으로 1,500억 가량 날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시가 갭부터 한 15%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하였는데, 자, 장중 내내 밀린 모습이죠.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오는 듯 하더니 최근에 어떤 상승 보여줬었죠. 15,000원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은 바로 반토막이 났다라는 점. 그래서 자, 이렇게 주봉 월봉상 하향 추세인 종목은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 4,800억인데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미미하죠. 한마디로 고평가 되었다. 이 당시에는 사실상 어떤 비트코인, NFT 이슈로 인해서 쭉쭉 올라왔었는데, 사실상 이건 외국인 기관이 장난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소문에 듣고 고점에 물리시지 않으셨길 좀 제가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본 분들은 사실상 이런 종목 건드리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마 관련주들 오늘 화일약품과 우리바이오 등이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화일약품 한번 볼게요. 화일약품이 오늘 장중에 조금 윗골을 달면서 기존의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 지금 자리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우리바이오도 오늘 장중에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데, 지금 해당 구간 매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4,300원에서 4,700원 구간이 매물대인데,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돌파를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구간을 뚫지 못하면은 조금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거 봐서는 어떤 4,200원 4,150원에서 4,200원, 4,200원 부근 위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마 관련 이슈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마 관련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국내 사업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는 지금 대마의약품 어떤 제조 수입 허용에 대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할 법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당한 국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재건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저녁 FOMC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흐름을 체크하고 내일 다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같이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